드디어 리플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OTT 플랫폼의 위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방영된 흑백 요리사가 있죠. 흑백 요리사에는 100명의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셰프들이 나왔고 대중들은 이들에게 열광했죠. 그리고 그들의 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 검색량은 74배 증가했고 예약률이 4,900%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OTT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은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뽐내고 있는 OTT 플랫폼의 암호화폐로선 두 번째로 리플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리플 다큐멘터리 제목은 리플 언리시드입니다. 리쉬는 줄에 메어두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부정접두어까지 붙어서 언리시드가 되니까 묶여있던 줄에서 풀려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리플 줄에서 풀려나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다가 되는 거죠. 이 제목을 보면 리플에게 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리플은 2020년 말부터 계속해서 SEC란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그 줄에서 풀려났고 세상에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리플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리플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트럼프가 당선되긴 전인 24년 상반기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24년 상반기부터 본인들은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거죠. 네, 사실 리플의 세력은 결국 리플이 SEC 줄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개인 문자를 바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의 세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의 상승을 준비했습니다. 리플이 지난 8월부터 엄청난 호재를 뿌린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리플 코인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스테이블 코인 출시, 리플 코인의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 안정성 문제를 보완해줄 리플 커스터디 업그레이드, 생태계 혼란을 줄여줄 탈중앙 업그레이드, 모두 한 달 사이에 진행했습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1년에 한 개 진행할까 말까 한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고작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4개를 진행한 것이죠. 이렇게 단기간 안에 대형 호재들을 만들어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의 타이밍을 노린 거죠. 뉴스를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관한 이야기는 24년도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아 계속해서 미뤄왔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8월부터 금리 인하가 확 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리플에서는 본인들이 몇 달 몇 년을 묵혀온 카드들을 모두 꺼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4월달에 얘기를 꺼냈었지만 하반기에 출시, 지속적으로 나오던 편의성에 대한 문제점을 묵인하다가 갑자기 출시한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 2014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암호화폐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커스터디 업그레이드를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리플에 만들어진 2012년부터 가장 큰 욕을 먹었던 탈중앙화 문제가 있죠.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리플의 중앙화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중앙화 문제는 암호화폐 쪽에서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로 리플이 속한 암호화폐의 성장은 탈중앙화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블록체인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탄생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은행의 과도한 대출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었죠.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의 미국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750조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미국의 은행들이 대규모로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를 지켜보던 정부에서 구제금융으로 막아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집행한 자금은 세금으로부터 나온 돈이죠. 이 돈으로 은행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살려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못은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했는데 부담은 일반 시민들이 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금융권의 능력과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준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31일 본인이 직접 만든 비트코인의 철학과 작동 원리를 담은 백서를 세상에 배포하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때마다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지 20년도 안 돼서 모든 자산 중 7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많은 팬덤이 있으며 코인은 탈중앙화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리플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탈중앙화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코인을 최초 발행했을 때 1000억 개의 코인이 발행되었는데 그중 60%를 리플랩스에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를 유통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전체 수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유동성에 영향을 줘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플은 발행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코인이 평등한 금융시스템의 상징인 분위기에서 평등하지 않은 운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왔죠. 그래서 리플랩스는 본인들의 공식 블로그에 2017년부터 약 550억 개의 리플을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약 10억 개의 리플이 에스크로에서 해제됩니다. 락업을 하게 되면 리플의 일정량은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의 모든 수량은 에스크로 계정에 묶이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지킬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플이 탈중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플이 최초 발행 당시 보유하던 600억 개의 코인 중 550억 개를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하면 50억 개는 본인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50억 개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있는 것은 확실히 사용 못하게 되는 게 맞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탈중앙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히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리플은 본인들의 마지막 퍼즐을 금리나 시기에 맞춰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되더라도 리플은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트럼프와는 리플의 대표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해리스와는 리플의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이 포섭에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리플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대선 결과 전에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라는 식의 말을 했죠. 그리고 리플의 계획 한 단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하이먼 미스키 모델과 과거 사례 때문입니다. 미스키 모델은 자산 가격의 붐과 버스 과정을 설명하는 금융 불안정성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세 단계로 나뉘며 시장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여주죠. 해치 금융 단계에는 초기에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수합니다. 투기적 금융 단계에는 기관들이 자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며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가격이 상승하죠. 본지 금융 단계에서는 대중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산을 대거 매수하며 가격이 폭등하지만 초기 투자자와 기관들은 이를 거품으로 보고 매도해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리플의 다큐멘터리는 대중의 참여로 거품이 끼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를 비트코인에서도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지난 고점은 21년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암호화폐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되었던 때죠. 암호화폐 최초의 ETF라는 상징적인 호재가 나왔지만 약 1년 동안 80%에 가까운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리플 관련된 호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량을 털고 리플의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점차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난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충격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고 강세장의 비율과 형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플랫 파동이 충격 파동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파가 가장 자주 완성되는 618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론대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채널의 상단선을 막고 조정을 주고 있지만 상승이 더 남았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상승이 더 남긴 했지만 충격 파동 한 단위의 거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충격 파동 이후에 찾아오는 거대한 조정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면 조정을 기다리느라 다른 사람들은 돈 벌 때 나 혼자 못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패턴이 완성된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패턴이 완성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배집하는 적, 흔히 말하는 박스권 형성되고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필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지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지는 57,000% 상승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의 다른 코인들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지는 5만%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5만%, 많이 가면 10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만%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장에서는 관심받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8236-2988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영상에서 말 안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차트 분석을 왜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트 분석한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라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8236-2988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